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그냥 퍼포먼스만 지금 보여주는 건가? 공공으로 가는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요, 민간으로 가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예,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림모닝plan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요즘 뭐 이슈가 뭐 하루마다 하고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 뭐 며칠 전에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이사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이죠. 예, 공공주도, 공공주도에서 25,000 세대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공공재개발하고 여러분 그 공공주도 방식이랑 약간 틀린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 공공주도 25,000세대, 예, 앞으로 한 25,000세대 주택 공급 폭탄이 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볼게요. 자, 3080 주택 공급 방안 1차, 예, 선도산업 후보지 선정.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 예,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월 이사대책의 후속대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천, 도봉, 영등포구, 은평구 4개구 총 25곳을 선정을 하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00 가구, 예,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지금 이제 공급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가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예, 주택이 없던 땅에서 공급이 된 거죠. 예. 25,000 가구는 이제 한번 볼게요. 진짜 25,000 가구가 공급이 되나. 자, 지금 볼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사대책에서 따온 건데, 예,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공급 물량의 7~80%는 공공분양이지만, 예,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하여 한 20~30%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겠다. 아무래도 한 3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25,000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는데, 25,000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는데, 거기 안에서 아까 그 은평구를 포함한 4개구 총 25군데 지역에서 25,000 가구의 아파트가 앞으로 새롭게 이제 신규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멸실되는 주택은 몇 가구나 될까요? 멸실되는 주택. 예. 이거 신규 주택에서 멸실 주택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 주택에서 멸실 주택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지금 5.6 대책의 후속 대책인 공공재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사 대책의 후속 대책인 지금 공공주도 방식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공급은 늘려가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공급을 늘려가는 거는 맞죠. 예,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자, 이 방향성은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주택이 크게 늘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재개발을 하더라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틀린 게,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주택에 대한 총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주택이 부족한 서울 도심에서, 예, 어떻게 보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이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재건축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 주택이, 그러니까 이 양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질 말고요, 양으로만 보면,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이런 거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여러 가구 있는 다가구 주택들, 뭐 9가구, 10가구 살고 있는. 근데 이 아파트 한 채 주거든요. 아파트 한 채. 예, 아파트 한 채 줘요. 아파트 한 채.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가구수 증가, 그러니까 세대수는 증가를 하더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증가를 하더라도 가구수가 증가를 못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양이 크게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공공재개발 아니면 공공직접주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25,000 가구라는 주택 공급이 신규 주택이 아니라 재개발이기 때문에 멸실되는 주택의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멸실되는 양이. 그러면 멸실되는 양이 많다라는 거는 공급이 되더라도 한 1만 가구 남짓 신규 아파트? 예, 물론 질적으로는 좋아지지만, 늘어나는 양은 대략적으로 그냥 1만 가구 남짓이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공급량의 30%는 임대주택입니다.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예,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예, 공급량의 30%는 또 임대주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단기적인 공급 안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사 대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 2025년도까지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부지를 확보를 하는 거고, 자, 부지를 확보를 하는 거죠. 당장 해서 지금 아파트 공급 2025년도까지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이 전 지역이 이번에 21곳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 전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못 들어가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순환 재개발 재건축이 원칙입니다. 순환에서 왜? 주변에 이주 수요를 감당을 못 해요. 이주 수요를. 그러니까 이주 수요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주 수요도 감당도 안 되고 그다음에 왜요? 2025년도까지 부지만 확보하는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급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진짜 2만 5천 가구일까? 예, 대한 내용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선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예, 자, 이게 이제 공공 주도 방식으로 갈 때 좀 사업 절차를 한번 볼게요. 사업 절차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기존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됐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컨설팅 걸쳐서 그 다음에 정비계약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 이제 공공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면 이 조합원들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공공 시행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을 합니다. 예, 제안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뭐예요? 여기 아래 보는 것처럼 우선 공급권, 즉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입주권이 부여가 되는 시점입니다. 입주권이 이제 부여가 되는 시점이고요. 자, 입주권이 이제 부여가 되면서 이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이 됩니다. 예, 정비계획 변경이 되는데 이때도 뭐예요? 조합원 3분의 2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2분의 1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2분의 1 동의를.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현물 선납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조합원들이 가진 그 지역 내 소유자가 가진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재개발 방식이랑 틀리죠. 재건축 방식이랑. 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가 조합원들이 그냥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방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먼저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 먼저 이전해 주는 겁니다. 내 소유권. 예.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건 현물 선납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뭐 이제 공공 주도로 가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현물 선납 방식으로 가는 건데, 자, 수용 방식과 동일하죠. 예, 수용 방식과 거의 비슷한 절차죠. 자, 그럼 과연 지금 방향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심의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면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거는 맞는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소유자들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이 가능할까? 나는 벌써 소유권을 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소유권을 넘기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가능할까? 그죠?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주민 동의가 관건이죠. 자, 공기업이 제한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자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사업 절차도. 또 조합이 1년 내 3분의 2 동의 받으면,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은 사업을 확정시키겠다고 합니다. 예, 사업을 확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우선 공급권 부여, 예, 대책 발표 이후, 며칠입니까? 2월 4일 이후에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입주권 안 준대요. 이사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이사대책 이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입주권 안 준대요. 즉 뭐예요? 만약에 이게 공공주도로 가게 되면, 예, 공공주도로 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민간재개발에 비해서 사업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절차는 민간재개발에 비해서 빠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좀 매도하실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매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예, 우선 공급권 미부여. 예, 매수하신 분은 뭐예요? 그 매수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입주권도 안 나오는데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과연 거기 조합원들, 거기 소유자들이 이런 것까지 감내를 하면서 과연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공공 주도든 공공 재개발이든 민간 재개발이든 아니면 민간 재건축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율이 좀 낮아졌지만 3분의 2 동의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재산은 처분을 못하는, 내 재산을 함부로 매도도 못하는 이 조건 하에서 과연 주민동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좀 이게 문제가 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실현 가능성이.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나온 데 지역 보면 역세권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대거 포함됐잖아요. 그죠? 역세권 지역. 이 역세권 지역은 또 이제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지역들은 상가 조합원들이 많거든요. 상가 조합원들. 예,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 땅값 요즘 계속 오르는데 예, 동의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 동의할 사람들이. 상가 조합원들이 많은 데는 사실은 이 개발의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개발의 동의받기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주민 동의가 관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누차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공 재개발이든 공공 주도든 이 주택이 부족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는 방향성은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 아니면 지금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그냥 퍼포먼스만 지금 보여주는 건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예,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민간재개발도 용적률 상향한다는데, 그죠? 예. 자,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이번에 나온 거 3080 공공주도라든가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용적률 상향이라는 거죠. 용적률 상향이잖아요. 자, 근데 민간재개발도 용적률 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에 정해진 그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보다 서울시 조례는 용적률이 좀 더 낮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법정 상한선까지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민간재개발도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이 공공으로 가는 지역들의 주민 동의가 쉬울 것인가?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청산. 예, 거래 안 돼요. 예, 내 재산인데 팔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까지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 예, 부지가 확보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팔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현금 청산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는데 주민 동의가 그게 과연 쉬울 것인가? 1년 내, 그것도 1년 내에 3분의 2 조합원 동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자, 우리가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 10% 동의만 받으면 돼요. 예, 10명 중에 1명 동의 받으면 됩니다. 예, 쉽죠? 예, 근데 1년 내 3분의 2 조합원 동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죠? 예. 자, 그래도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나온 내용도 수익률 최대 30% 증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0% 동의 요건, 이제 10% 이번에 나온 지역들, 그러니까 21곳 중에 나온 지역들 중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제 선도사업지, 예,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 예,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 증가를 보장을 한대요. 근데 저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30%를 보장을 할 것인지. 예. 아니, 우리가 항상 수익률이라고 하면 기준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기준 대비 수익률. 근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명확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예. 명확할 수가 없겠죠. 예. 이거는 수익률 최대 30% 기준점이 뭐냐. 그리고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추가 분담금이 공공 재개발로 갔을 때하고 민간 재개발로 갔을 때, 아니면 공공 주도로 갔을 때, 민간 재개발로 갔을 때 이 공공 쪽이 추가 분담금이 낮다. 예.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하거든요. 자, 근데 추가 분담금. 예.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추가 분담금, 이제 추가 분담금이 뭐 낮으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 부담을 내가 더하더라도, 내가 몇 천만 원 더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 개발이 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더 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 분담금 내가 5천 더 부담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보다는 15억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이 추가 분담금을 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입지에 민간이 들어와서 좋은 퀄리티에 지어서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의 값어치가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의 미래 시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수익률 최대 30% 증가에 대한 기준점이 상당히 좀 불명확하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총평을 해보면, 자, 주택이 공급한 부족,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특히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 지금 용적률 상향을 해주면서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공공 주도로 가는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계획과 실현 가능할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과연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저도 이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뭐냐? 지금 공공하고요, 민간, 이거는 민가 관이 같이 공급을 확대해 주면은 괜찮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목동 신시가지 안전진단 또 떨어졌죠? 그죠? 예. 이거는 민간 공급은 꽉 막아버리고요. 예. 민간 공급은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되는 것들은 꽉 막아버리고 공공에서 이 공공만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공공에서 사실은 모든 주택을 다 공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트랙으로. 예, 그런데 하나는 계속 배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이걸로만 가겠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공공으로 가는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요. 어차피 민간으로 가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민간으로 가기에는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예,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들은 관을 통해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정부를 통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사업지가 좋은 지역들,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공공으로 안 가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 아파트 뭐 공공으로 가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공급이 우선이잖아요. 예,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간하고 공공하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쉽다. 너무 아쉽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평까지 해드렸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주말입니다. 예, 주말인데 예,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데 요즘 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예, 점점 줄어들고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우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